결국 칼을 빼냈습니다. 미국이요, 중국 기업, 북한의 핵개발 도온 기업 이제 직접 제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홍상시업 징계 시작됐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자욱 차장, 네. 지금 보시는 것 단둥에 있는 홍상그룹의 본사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진 거죠? 미국 재무부가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단둥 홍샹 실업발전과 홍샹그룹의 최대 주주인 마샤오홍 대표 등 개인 4명을 이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인 4명은요. 네. 마샤오홍 대표와 저우젠수 관리자, 홍진화 네. 부관리자, 러찬시 재무 책임자 등입니다. 일단 대표 말고는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고 일단 자회사도 포함이 됐군요. 이정은 편집위원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량 살상 무기 확산하는데 도운 그 기업 재무부가 직접 나서서 제재를 하네요. 네,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화폐는 지금도 달러죠. 네. 달러는 미국 재무부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네. 지금 이 홍상그룹도 북한하고 거래를 하지만 다른 나라와 거래하려면 미국 달러를 사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미국 내에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거나 또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미국의 부동산을 살 수가 있죠. 네. 그러한 것들을 미 재무부가 동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회사, 직접 핵물질을 북한에 판 회사거든요. 알루미늄 괴라는 거, 인곳이라는 거 팔았던 거 다 저희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회사가 이렇게 핵무기에 쓰이는 것, 북한 같은 나라에 파는지, 자, 이런 의심을 해왔었는데, 특히 돈 세탁까지 했다는 게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네. 단둥 홍샹들이 이 7,440만 달러, 우리 네. 돈으로 약 825억 원을 입금을 했는데 네. 이 가운데 1,560만 달러를 미국 내 은행을 통해서 이 돈 세탁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뉴저지에 있는 스탠다드 차터드, 우리 옛날 제일은행을 인수한 그 회사고, 도이치뱅크라는 독일계 은행을 통해서 돈 세탁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런 은행들이 알고 도와주진 않았겠지요? 알게 되면은 저 거의 문 닫아야 될 겁니다. 네. 그 과거 우리나라 그 김대중 정부 때 북한에 송금할 때 우리 네. 외환은행이 저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네. 재무부를 속인 거를 상당한 어떤 자랑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들키게 되면은 문을 닫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그 역할을 했던 외환은행도 지금 무너졌죠. 네. 미국은 그런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기호 교수님. 예. 그러니까 2005년, 그러니까 11년 전에 북한이 김정은의 비자금을 마카오에 있는 이 방코 델타 아시아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은행에 예치했다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약간 제재가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네. 사실은 그때가 더 아팠죠. 네. 돈은 많지 않았는데 네. 그때 300억 원은 김정일의 비자금, 네. 홍치 자금이었거든요. 네. 북한은 어떻게 보면 김정일, 김정은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네. 지금도 물론 저것이 핵미사일에 전용되는 돈을 제재했다는 데서는 첫 번째 제재이기 때문에 네. 아프지만 저 당시는 김정일의 비자금, 통치자금을 했기 때문에 피가 얼어붙는 날 정도로 엄살을 부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민들이 압박을 받거나 직접 자기 자신이 압박을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보다는 덜 아파하죠. 사실은 네. 통치 자금의 그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면 그것을 세컨더리 보육까지 연계해서 제재만 한다면은 압박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정훈 의원. 이렇게 이제 홍샹그룹이 북한에 그 핵무기 만드는 물질도 팔고 여러 가지를 판 것 때문에 이렇게 철퇴를 맞는데 중국이 동의했을 거로 봐야 되겠네요. 네. 동의 없이 하긴 힘든 거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저 사건이 굉장히 궁금해서 여러 군데 물어봤더니 대한민국 국정원도 역시 밥값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국정원에서 이 홍상그룹이 대북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파악해서 네. 그 한중 관계가 좋을 때 우리 네. 박근혜 정부가 작년까지는 굉장히 좋았죠. 그때 그 여러 가지 루트로 홍상그룹을 제재하라 그랬는데 중국 구간에서 안 했죠. 네. 몇 년을 뭉쳐갖고 오다가 네. 결국은 그 정보가 돌고 돌아 정보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를 네. 주고받고 하니까 아마 미국에서 제재를 하니까 그 낌새를 채고 중국에서 국가안전부, 우리로 얘기하면 정보기관이죠. 그쪽에서 이쪽을 자기 북한과의 거래가 아닌 별도의 범법 사실을 포착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저렇게 홍샹그룹의 철퇴를 내릴 때 중국에서 공안, 그러니까 경찰이 간 게 아니라 국가. 정보기관이 갔다 그 얘기죠. 국가안전이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아마 미국에서 어떤 손을 써가지고 제재를 하는 거에서 미리 피해가는 조치가 아닌가 저는 의심을 하는데요. 네. 지금 한, 미, 중 간의 정보기관 간의 어떤 머리 싸움, 공작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먼저 그럼 우리 국가정보원이 저렇게 홍샹그룹이 단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건데 이상하게 북한과 거래가 있고 물건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핵물질 뭐 관련된 시설 보내고 하는데 우리가 알려줬다면 중국은 그동안 알면서도 좀 놔둔 건가요? 안 한 거죠.
놔둔 겁니까? 예, 여러분 화교 간첩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네. 중국 국안이 3쿠션 방법으로 한국 국정원을 물먹인 사건입니다. 네. 그거는 그 나름대로 공작이 있고 거기에는 어디까지 말씀드려 MC성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서 활동을 했었죠. 네. 대사관에 있는 친구가 활동을 했었는데 그렇게 치고받고 하는 이 3쿠션 방법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저걸 3쿠션으로 밀었던 거를 중국이 안 받고 있다가 미국이 뛰어들려고 하니까 먼저 자기네 법을 어겼다고 제재를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조선 광선은행 유엔의 안보리의 제재 대상으로 딱 지정이 됐지만 결국 이 기업, 중국 기업이 북한의 핵무기 도입하는 그 과정에 거의 은행 역할을 했다는 것, 이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알렸지만 중국은 가만히 있었고 결국 미국이 직접 나서면서 미중이 합의한 가운데 아주 심각한 우려의 상황을 갖고 철퇴를 내렸다는 것, 이것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동영 차장. 네. 프랑스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만화가 하나 등장했는데 굉장히 눈길을 끄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책인데요. 네. 불어로 김정일의 생일 이런 제목의 만화책입니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출간이 됐는데요. 148쪽 분량인데 주인공이 8살 된 준상이라고 하는 이름의 북한 어린이입니다. 탈북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여과없이 보여주는데 네. 잠시 보셨던 것처럼 네. 만화로 이루어져 있어서 알기 쉽게 이해를 했다. 이런 내용의 평가를 받고 이 있습니다. 아이가 조그만 조각들을 가지고 김정일의 얼굴을 만드는데 북한이 자랑하는 어린아이가 동원된 카드 섹션, 그거를 좀 영상화하는 것 같은데 영상 그 만화 장면을 조금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북한에서는 어린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지 않는다. 나만 빼고 2월 16일이 김정일의 생일인데 네. 일반 어린이들의 생일은 축하해 주지 않지만 네. 이 준상이라는 이 등장인물 주인공의 생일이 공교롭게 2월 16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만 빼고 나머지 어린이들은 축하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의 어떤 실상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스게임에 참여했군요. 이렇게 빨간색 스카프를 두른 이 준상이라는 아이가 만화 속에서 얘기하는데, 근데 돌이켜보면 다 모두가 나를 축하해 준다는 그 느낌을 받는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애국자 대상으로 통한다고 자신이 굉장히 뿌듯해하는 모습이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어린이도 자기 생일을 축하받지 못하는 그런 실상을 우회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 생일날인데도 카드 섹션,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것으로 보면 김정일을 형상화한 그런 대형 카드 섹션에 동원이 됐지만 그 네. 어린이 순진난만한 저 어린이는 다른 사람들이 나는 축하해 주는구나라고 착각에 빠져들 만큼 우상화가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8살짜리 아이가 탈북을 했습니다. 프랑스 만화가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좀 만화를 그린 건데요. 자, 김기호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제 일단 그 만화에 직접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이제 북한에서 만화책을 서점에서 사는 것 나타나는데 주로 한국이 미군이 점령했다는 것과 미군이 폭력적으로 한국인을 대한다는 것과 환경과 의료 상태가 아주 나쁘다, 뭐 이런 내용 같군요. 그렇죠. 또 조고만 나온 게 아니라 네. 조 만화 다음에 있는 걸 또 제가 번역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우리는 북한의 젊은 미래, 총명한 민족의 아동들이다. 네. 영광스러운 전쟁의 주인공들이다. 네. 남조선같이 미제에 저렇게 압제를 받는 그런 어린이가 아니다. 그래서 김정일 장군님을 옹이하여 대동단결하여 네. 용맹스럽게 전진하자. 그런 걸 8살 준상이가 어릴 때부터 저렇게 배웠다는 거를 저렇게 만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만화 제목. 예, 제목이 썩은 세상은 아픈이라는 제목인데요. 저 제목은 이렇게 남한 사회를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북한 어린이들한테 남한 사회가 이 썩은 세상이고 그래서 많이 아프다. 이렇게 아주 잘못된 정보를 좀 호도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 만화를 이 준상이와 같은 어린이들이 보면서 남한 실상을 파악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랑스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이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은 기자 출신의 프랑스인 오렐리엔 뒤쿠드레라는 사람인데요. 이 3년 동안 작업을 했다. 네. 이 남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 뒤쿠드레라는 이 기자 출신의 남자가 그 만화 작가와 함께 3년 동안에 걸쳐서 작업을 했고, 그동안 자기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 만화책을 만든 게 아니라 네. 그동안 출판되어 왔던 북한 체제 비판하는 그런 이 수기, 체험기 네. 이런 책들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단 한 구절도 내가 창작한 것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 북한의 선전은 거대한 거짓말이다. 아이들은 다 믿는다. 다 믿을 수밖에 없죠. 늘 들어왔던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꼬집는 그런 내용을 프랑스 만화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서 아이들을 얻을 수 있는 게요. 지금 네. 대북 심리전을 하면서 뭐 북한 체제를 비난하거나 뭐 달러를 보내는 심리전도 좋지만 네. 어린이용 만화 재밌는 거 많잖아요. 우리나라 웹툰에 네. 있는 거. 그거 해서 대량으로 뿌려갖고 저 우리 한국 만화에 빠지면 한류가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친화나 공작을 하면 어떨까 한번 아이디어 제시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북한 내에서는 계속 이제 통제를 하고 장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펴니다. 김정은이 이번에 함경북도에 아주 큰 홍수 피해가 난 곳 그곳에 물고기를 보내서 다스려 주셨다. 하사품 얘기가 또 기사에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조선중앙방송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 김정은 동지께서 큰 물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물고기도 보내주셨다. 원수님의 사랑 속에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왜 물고기죠? 단백질 때문에 그런 걸까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김정은이 여러 차례 수산물 양식장을 방문하면서 생산량을 늘려라, 양식을 더해라 이렇게 강조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송아지나 또 돼지를 보내서 고기를 좀 먹고 단백질 보충하라 그렇게까지는 될 형편이 안 되나 보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쭉 물고기가 쌓여 있는 가운데 흡족한 표정을 지은 김정은 둘러보고 있는 모습 맞습니다. 소 같은 거는 또 이 농업공사나 농사 짓는 데 많이 이용되고 그래서 네. 또 그래 근데 저 물고기는 양식을 하면 그래도 비교적 많이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좀 갖다 줘도 괜찮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김정은이가 물고기를 굉장히 사랑했다 그래요. 네. 증산 운동을 막 벌리고 네. 한 번 다녀가고 나면은 뭐 물고기가 몇 배로 이렇게 막 양식이 증산된대요. 네. 그래서 아마 원수님께서 물 피해 난데 물고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에 가면은 중국 동북 삼선이가 그렇지만 소 보기 힘들어요. 아, 소를 보기 힘들다. 네, 돼지 저도 뭐 멀리서 보기만 했지만 소 거의 없습니다. 소고기 줄 수 있어야 주죠. 네. 돼지도 키우기 힘들고 뭐 먹다 남은 음식이 있어야 키울 거 아닙니까? 네. 있으면 벌써 잡아먹었지. 저거는 양어장에서 키우니까 보내줄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쌀은 왜 안 보내줬답니까? 네. 지금 저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저렇게 구호를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것 같은데 네. 저기를 상대로도 우리가 심리전을 잘하면 좀 폭동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내부적인 반발이 나오도록 하는 것, 그 가능성은 늘 제 생각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제 인민들, 북한 사람들 이제 생각을 장악하게 여러 가지 북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보 당국이나 선전전 하는 그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보겠습니다.